한 미국인 영어 교수가 한국의 고등학교에서 잔뜩 인상을 찌푸리면서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유심히 듣다가 이내 실망한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큰 목소리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힘이 빠진 채 자기 아들의 손을 잡고 학교를 급하게 나갑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의 한 대학교에서 영어 교수로 재직 중인 미국인이 자신의 고등학생 아들이 학교에서 수업 듣는 것을 목격한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소재 대학교에서 영어를 강의하는 교수 로건입니다. 저는 한국인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고 아들을 한국에서 쭉 교육시켰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입학하고 처음으로 수업에 참관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교육의 방향과 너무 달라서 실망하게 됐어요.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도 한국 교육을 극찬했었는데요. 그는 한국의 교육은 좋은 시스템을 바탕으로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높은 성취도를 거두고 있다고 여러 번 찬사를 보냈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조 바이든 현 대통령도 찬사를 보낼 만큼 한국은 국민의 교육열이 높고 선진국 기준으로도 최고 수준의 고등교육 이수율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들의 학교 영어 수업을 참관하면서 미국인들이 찬사를 보내던 한국 교육에 대해 의아하게 됐어요. 학교에서 영어를 배울 때 주로 배우는 것이 읽기와 문법이더군요.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조선시대 말에서 대한제국까지는 조선에서 영어를 배우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실용영어를 중심으로 원어민의 수업을 받았고 고종은 영어의 중요성을 알고 영어 교육에 많은 노력을 키웠다고 해요. 이후 일제강점기 때부터 한국 영어 교육이 하행길에 들어섰는데요. 일본식 영어를 학습하기 시작한 한국 사람들이 영어로 말을 잘하는 것보다 문법 번역식 영어를 습득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일본인들이 영어 발음 이상한 거 다들 들어서 아시죠? 일본인들은 영어 발음이 일본어와 발음 구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 일본인 영어 교사 밑에서 영어를 배우며 한국의 영어는 실용영어와는 거리가 먼 길을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아직도 문법 번역 시 영어를 하고 있다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바로 시험제도예요. 시험제도 때문에 실용영어 중심의 수업을 하기 힘든 거죠. 모든 것이 시험에 맞춰져 있다 보니 학생들은 자연히 시험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요. 영어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듣기, 말하기 위주의 수업을 하려고 해도 시험 때문에 듣기, 말하기 위주의 수업만 할 수 없는 환경인 거예요. 추가적으로 실용영어 중심의 영어를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다른 이유는 실용영어를 가르칠 선생님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영어 선생님들의 영어 말하기 수준은 많이 좋아졌지만 실제로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해 주실 선생님은 부족한 거죠. 제가 영어 교수라서 그런지 영어를 콕 집어서 예로 들었지만 이렇게 한국의 주입식 시험을 위한 교육은 폐해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식 영어 일명 코리안 잉글리시가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제대로 영어를 배우지 못한 어른 세대들이 어떻게 전 세계를 코리안 잉글리시로 리딩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며 영어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한국인들은 영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인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어의 영향을 받아 코리안 잉글리시가 생겨났습니다. 한국의 글로벌 시장에서 역할이 커지는 사례를 공유하자면 멕시코, 누에보레온주의 주도이자 제3의 도시인 몬테레이, 외곽 페스케리아시는 요즘 현지인들 사이에서 페스코리아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한국인 비중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는 기아가 전기차 생산 설비 확보를 위해 기존 공장을 확장하고 나서면서 한국인 비중이 커진 것 때문입니다. 이 도시에서는 공장 부지 등으로 활용되는 산업용 부동산 광고판에 종종 한국어 번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멕시코 은행 방코베이스의 로렌조 바레라 세고비아 최고 경영자는 이곳의 사무실이나 공장을 열려는 사람은 한국 온 임원들을 만나지 않고선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최근 멕시코에서 니어쇼어링에 따른 경제 부흥 효과가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니어쇼어링은 인접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경영 효율을 극대화하거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사용됩니다. 미중 갈등 확대와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두되면서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미국과 가장 인접한 멕시코가 가장 큰 수혜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 문화와 생활 방식이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만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영어 사용 시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은 음식을 주로 공유하고 함께 먹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
빵 터지다나 파스타 향이 나다와 같은 표현이 생겨났습니다. 한국이 영어를 한국어와 문화에 빠르게 수용하고 통합한 이유는 세계화에 대한 한국의 전반적인 태도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영어 학습이 보편화되었으며 2009년 논문에서 박성열 교수는 영어 학습의 필요성, 외제화, 자기 비하라는 세 가지 주요 발달과 자질을 언급하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영어를 배우는 것이 세계화된 시대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일반적으로 믿는 반면 외제화는 영어를 한국인의 정체성과 반대되는 타자 언어로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박 교수는 주장합니다. 또한 박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자기 비하하는 경향이 있어 세계 사람들이 자신들을 영어 사용에 능숙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영어는 한국어에 깊이 스며들어 있으며 한국어 어휘사전의 외래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언어학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어를 영어로 정하는 것이 세계화되는 현대 세계에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문제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크니스는 한국 사회의 이러한 발전이 한국이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 어느 정도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셋째, 한국 사회에서의 영어 교육 방식이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영어 교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 습득에 있어서 문맥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영어를 배울 때 한국어의 표현을 영어에 접목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류와 한국 경제 발전으로 기존의 한국식 영어를 사용하는 한국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활동량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한국식 영어가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영어의 원래 의미와 문법 규칙을 잘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언어적인 다양성과 상호 이해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미국 친구들이 한국에서는 왜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서 공부해야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조기 교육, 경쟁 사회, 부모와의 관계, 높은 실업률, 높은 물가, 부동산 가격 등등. 미국에서는 실업률이 낮고 최저임금으로 아르바이트만 해도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몇 분간의 대화로 이해시키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미국에도 교육열이 존재하고 대학 졸업한 사람을 높게 평가하는 시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가 강요하지는 않지만 자식이 우수한 성적을 받고 4년제 대학에 입학하면 가족 모두가 기뻐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학구열은 혼자 앉아서 박수를 치며 응원하는 정도에 그치는 반면 한국의 교육열은 파도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옆 사람이 눈치를 보거나 응원을 하든 말든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내 옆줄의 사람 모두가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양손을 번쩍 들어올리는데 내 차례에 나 혼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런 비교의식으로 인해 과도한 학업 부담이 생겨납니다. 과도한 학업 부담으로 인해 결국 학생들이 과잉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미국 사람들은 학생들이 놀이와 창의적인 활동, 균형 잡힌 생활을 즐기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중요시하거든요. 한국 교육 시스템에서는 학업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창의성과 흥미를 유발하는 교육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유로운 사고와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교육 방법을 도입하여 학업과 균형, 잡힌 생활을 조화롭게 이끌어야 합니다. 한국 교육은 경쟁이 치열한 환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한국 역시 경쟁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협력과 팀워크를 강조하는 교육 방식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서로 도우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나 토론, 그룹 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서로의 다양한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과도하게 의존하는 학원 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학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학생들이 학교 이외의 시간에도 과외나 학원에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자율성과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현장에서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사들의 전문성과 교육 방법의 다양성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충분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와 가정, 사회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학교 이외의 시간에도 균형 잡힌 활동과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전 세계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고 정부 역시 한국과 외국 정부 간의 MOU를 많이 맺고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만 해도 200만 명이 넘었고요. 높아진 한국의 위상만큼 영어 실력도 더 능숙해지고 존경스러울 만큼 높은 교육열만큼 교육 시스템과 내용이 계속 발전되기를 희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